성질과 이제 풀어내는 방식인 미정계수법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등식의 종류를 알아야겠죠. 등식은 등호로 연결된 식을 우리가 등식이라고 하죠. 가운데 등호로 연결된 식. 가운데가 부등호로 연결된 식을 우리가 부등식이라고 하고, 그리고 중학교 때 집중한 건 이제 등식의 종류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데, 특정한 x에 대해서 저는 편의상 x라고 합시다. 다른 문자가 될 수도 있죠. 특정한 미지수 값에 대해서 등호가 성립하는 식을 항등식이래. 방정식이라고 하고, 맞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거는 모든 실수 x를 데려왔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건 아니지, 플러스 2나 마이너스 2일 때만 4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등호를 만족시키는 그 미지수의 값을 근 또는 해라고 하지. 이미 뭐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럼 중학교 때는 보통 1차 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열심히 배우셨고, 고등학교에 와서는 뒤로 넘어가서 3차 방정식의 일부분, 4차 방정식의 일부분 배울 거예요. 3차, 4차 방정식 근해 공식은 여러분들 배운 적이 없지. 그럼 뭐 이 중에 이공계 진학하시는 분들은 대학교 1학년 때 중간고사 시험범일 겁니다.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같은 거 증명하는 거. 2단원에서 배울 내용은 이거죠, 아무튼. 항등식, 그냥 말 그대로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표현 방법은 좀 여러 개죠. 여러분들 책에 다 써 있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어떠한 x에 대하여도,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표현은 다 항등식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가장 무난한 게 이제 모든 실수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쓰니까 이런 애들을 항등식이라고 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장 간단한 예시만 듣게. 이거는 좌변, 우변이 같은 식이지, 기본적으로 x값에 관계없이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입니다. 자, 이런 식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하고, 그럼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표현 방법을 잘 숙지하셔야 되고, 항등식에서는 저는 이거는 칠판에 굳이 다 적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박스 쳐져 있고, 모든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 임의의 x에 대하여 어떤 x에 대하여도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으면 다 x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얘는 지금 문자가 x죠. 여기를 y를 쓰면 y에 관한 항등식이 되겠고, 자, 그럼 얘는 일단 제가 조금 생략을 하고, 결국 풀어내는 방식은 미정계수만 풀어내시면 되는데, 이건 뭐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자,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x값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성립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양변이 같은 식이 와 있으면 되죠. 그냥 스몰 a는 얼마 나오면 돼요? 3이 나오면 되겠고, 똑같은 식이면 되니까 b는 4가 나오면 되겠지. 제가 이렇게 풀어내는 걸 보통 계수비교법이라고 하죠. 양변의 계수를 비교해서. 자, 계수비교법이라고 하고, 이걸 조금 더 일반화해서 이제 풀어내는 게, 보통 등호로 연결된 식은 우리가 한쪽으로 다 넘기는 걸 선호하죠. 양쪽을 관찰하기보다는 한쪽으로 다 넘긴 후에 이쁘게 정리한 식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넘겨볼게. 한쪽으로 넘겨보면 3x 1로 넘겨서 x로 묶어내면 a-3x. 이거 넘기면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가 x에 관한 항등식이 될 조건은 스몰 a가 3이고 b가 4인데, 이 말은 얘가 0이고 얘가 0이라는 얘기죠. 보통 x값에 상관없이 0이 나오려면, 얘가 1이든 100이든 1000이든 0이 나오려면 x를 무효, 없애버려야 되니까 계수가 0이고, 그에 따라서 등호가 성립하려면 얘도 0 나오면 되겠죠. 보통. 자, 그럼 이제 x에 관한 항등식임이 확인이 됐으면, 뭔 글씨야? 첫 번째 풀이 방법은 그냥 x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한다.
여기는 다 아시는 내용일 테니까 제가 가볍게 보고 넘어갈게. x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해서 이 모양을 만든 후에 이거 셋 다 뭐 나오면 돼 그냥? 이 예시로 들어드린 방법을 일반화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풀어내는 게 소위 말하는 항등식을 풀어내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방법 더 있죠. 이 식은 제가 너무나 쉬운 예시를 들어드린 거고, 이거 말고도 식 자체를 개수를 비교하기가 좀 버겁다, 막 전개를 해야 되거나 막 식이 이상하게 생겼다, 이때는 항상 성립하는 식이니까 내가 계산이 편한 적절한 x값 대입해서 구할 때도 있죠. 예를 들면 b를 바로 구하겠다라고 하면 x에 0 집어넣는 게 제일 유리하겠지. 0일 때 등호 성립하려면 b는 그냥 4가 되면 되겠고, b를 구한 후에 뭐 1을 집어넣었을 때도 성립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a는 3 그대로 구해낼 수 있지. 이게 수치대입법이라고 하고, 이 책에는 나눗셈 실행법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교과서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지 않고 개수비교법이랑 수치대입법 두 가지만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되겠고, 여기 크게 어렵지 않으니 제가 빨리빨리 넘겨볼게요. 자, 다음 등식이 x에 관한 항등식이 되도록 a, b, c, d의 값을 정하여라. 그냥 어떤 방법을 쓰는 게 그래도 효율적이냐 여러분들 보고 판단을 하고 그 방식대로 풀어내라고 지금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얘는 수치대입법은 좀 불리합니다. 얘가 0이 된 x값을 유리수범에서 찾아내기가 어렵죠. 어려우니까 그냥 저라면 노동으로 분배 법칙을 한 후에 양변의 개수 비교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 같아요. 자, 얘랑 얘랑 곱하면 cx 세제곱. 그 다음에 일단은 가장 정석적으로는 방법으로 보기는 할게. 얘랑 얘랑 곱한 거 2차항, 얘랑 얘랑 곱한 것도 2차항이죠. 그럼 2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d랑 마이너스 c지. 자, 그 다음에 1차항은 얘랑 얘랑 곱한 거 마이너스 cx 플러스 dx죠. 상수항은 플러스 d. 자, 이제 양변 똑같은 식 나와야 되니까 스몰 a, c랑 같아야 되겠고, 마이너스 b 말고 이거만 봅시다. b는 c 플러스 d랑 같아야 되고, 1, 얘가 1 나와야 되겠고, 마지막에 얘가 얘 나오면 되죠. 자, 그럼 d가 3이니까 여기서 c는 2가 되겠고, c가 2면 여기서 a는 또 2가 되겠고, d가 3이고 c가 2니까 b는 5 나오겠지. 예.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씩 구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2, 5, 2, 3 나오겠네요. 2, 5, 2, 3이 나오겠고, 근데 이거는 제가 아주 무식하게 그냥 양변의 개수를 비교해서 다전개해서 푼 거고, 실제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안 구할 겁니다. 그냥 구하기 쉬운 애 먼저 구하셔도 돼. 예를 들면 우변에서 상수항은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곱할 때만 나오죠. 그 외에는 상수항이 안 나옵니다. 얘랑 얘랑 곱하면 d죠. d는 3 나와야 되니까 그냥 여기 3을 먼저 쓰고 출발해도 나쁘지 않겠지. 그러면 계산이 조금 더 편안할 테니까. 그 다음에 최고차의 개수는 이렇게 곱할 때만 3차항이 나오니까 A랑 C랑 같다라는 것도 그냥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디까지나 저는 뭐 그냥 아주 정석적인 방법으로만 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왜 넘겼어? 2번도 보면 이 책의 해설은 저는 조금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서, 자, 2번도 볼게요. 그럼 얘도 전개를 할 거냐, 이 상태에서 적절한 x값을 대입할 거냐 초이스를 할 텐데, 얘는 전개하기가 좀 버겁죠. 항등식인데 우변이 4차식이니까 fx가 1차식이 나와야 되는 건 맞지? 1차식이 나와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럼 1차식을 뭐 여기 a, b 다 쓰였으니까 cx 플러스 d 이렇게 두고 푸는 것보다는 얘를 모르더라도 얘랑 얘만 구하면 되잖아. x에 만약에 1을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이게 그냥 0이죠. 0이니까 좌변 통째로 0 나오겠고, 이렇게. 그 다음에 저는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얘가 0이 된 x값은 뭐니?
뿔마 루트 3이지.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을 집어넣기보다는 어차피 항등식이니까 그냥 이렇게 집어넣어. x제곱 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돼? 3 집어넣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식이지? 명칭이, 우변이? 보기차식. 오케이. x제곱이 3이면 얘가 0이니까 얘나 얘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x제곱에 3 집어넣으면 얘는 4제곱이니까 9고, 자 이렇게 되겠죠. 빼면 자 스몰 a 마이너스 4 나오겠고 b는 3 나오겠죠. 얘는 복 2차식 중에 머릿속으로 암산해 봤을 때 그냥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지 지금. 그럼 굳이 치환이라는 방법 쓰지 않고 얘는 이렇게 될 테니 얘가 지금 fx죠. 오케이. 저는 왜 x제곱 자리에 저를 저렇게 집어넣는 걸 조금 추천을 해드리냐면 실제 학교 시험이 보통 이렇게 나와요. 그냥 예를 드는 거야.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사실 얘가 0이 되는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i지. 계산이 좀 버거운데 그러실 필요 없이 얘도 x제곱 자리에 그냥 뭐 집어넣으면 될까? 어차피 같은 식이야. 항등식이라는 게 x제곱 자리에 마이너스 4만 똑같이 집어넣으면 여전히 등호는 성립하니 얘는 그냥 0이고 얘는 16이고 이렇게 계산하는 편이 방정식을 풀어내는데 훨씬 더 편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풀어내는 걸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자 여기는 제가 봤을 때 뭐 특별히 할 거는 없을 것 같아. 할 건 없을 것 같고, 네, 기본 문제 3-2번은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따지면 이거 수능으로 따지면 거의 수능 1세대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94학년도, 5학년도 이때 말하는 거죠. 자,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하는 2차 이하의 다항식을 모두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일단 2차 이하의 다항식이니까 2차식이 될 수도 있고 1차식이 될 수도 있고 뭐 상수항이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럼 먼저는 제가 2차식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첫 번째. 차수는 그러니까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니까 뭐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 그럼 px를 어떻게 둬야 될 거냐? 2차식이라며 2차항이 있고 1차항이 있고, 근데 미지수를 굳이 늘릴 필요는 없으니 f형이 마이너스 1이면 상수항이 얼마?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상수항이. 자, 여기까지 됩니까? 보통의 교과서에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두는데 굳이 그렇게 둘 필요가 없잖아. 이걸 알고 있으니. 자, 그러면 근데 조건 하나 추가해야 돼요. 2차 다항식이면. 여기서 오케이. a는 0은 아니겠지. 이거 꼭 써주시고 2차식이라고 제가 뒀으니 그럼 좌변은 px 플러스 1의 제곱입니다. 여기다 1 더하면 이거 날아갈 거고 요거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우변은 px제곱이니까 양변의 x자리에 x제곱을 그대로 집어넣은 거죠. 여러분들이 이미 뭐 함수 이런 단원까지 공통수학 2에 다 선행을 했으니 x자리에 x제곱만 집어넣어 볼게. 그럼 얘는 4제곱이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뒤에 플러스 1 돼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이거 없습니다. 그럼 전개 a제곱 x 4제곱 플러스 2ab x 세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이 되겠죠. 이게 좌변이지. 좌변입니다. 자, 그럼 a제곱은 일단 a랑 같아야 돼요. 4차항 계수. 그 다음에 3차항이 있어 없어? 없어. 없으니까 얘는 날아가야 돼. ab는 0 나와야 되고. 그
그 다음에 b제곱이랑 b가 같으면 되겠죠. 2창. 자, 그럼 첫 번째에서 a는 뭐 또는 뭡니까? 0 또는 1인데 0은 되나? 안 되죠. a가 0이면 2차식이라는 조건에 위배되니까 모순이고, 그럼 a가 1인데 a 곱하기 b가 0이 되려면 b는 0입니다. b가 0이면 이것도 자동으로 만족이죠. 그럼 이때 px 구할 수 있겠네. 2차항 개수는 1이어야 되고 1차항 없고 상수항은 아까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 자, 맞지요? 저는 지금 구분을 해서 풀고 있고, 사실 여기서 그냥 px를 2차 이하의 다항식이니까 이렇게 두고 그냥 푸셔도 됩니다. a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만 있으면 되겠지. 저는 이게 더 이쁜 방법인 것 같고,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1차식이다. 1차식이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쓰는 a는 저기 a랑은 당연히 다르겠지. ax 마이너스 1이겠지? 맞습니까? 자, 그럼 좌변부터 쓸게. px 플러스 1의 제곱, 여기다 플러스 1하고 제곱했으니까 a제곱 x제곱이고, 우변은 px제곱, 여기다 x제곱 집어넣었으니까 이렇게 되겠고, 뒤에 플러스 1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제곱만 a랑 같으면 되니까 a는 1 또는 또 0이네요. 근데 0은 아닌 경우로 생각했으니 a는 1이겠네. 그럼 이 경우에 1차식이면 x-1 나오겠지. 자, 상수함수일 수도 있죠. 2차식 이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상수함수면 그냥 px가 결정되지 않니? 얼마니?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px제곱도 마이너스 1. 자, 등호 성립 하나 볼게. 마이너스 1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이쪽 0이고,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이니까 등호 성립하죠. 얘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다 구하셔야 돼요. 2차 함수 하나, 1차 함수 하나, 상수 하나. 자, 뭐 옆에 유제는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에는 뭐 굳이 나왔으니 두 문자에 관한 항등식일 때, 얘는 굉장히 빈출 유형이지만 뭐 어려운 유형은 아니까 그냥 제가 잽싸게 보고 넘기겠습니다. 자, 표현 방법이 조금 다르지. 모든 실수 xy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xy에 관한 항등식이죠. xy에 관한 항등식. 그럼 x, y에 관하여 정리해야 되는데 뭐 좌변은 정리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될 거예요. 항등식이면 항상 등호가 성립해야 되니까 a랑 b랑 같으면 되고, 마이너스 3이랑 b랑 같으면 되고, c랑 2랑 같으면 되죠. 벌써 다 구했지. a, b 똑같고 b가 마이너스 3이고 c는 2가 되겠고. 자, 됐죠? 이건 어려워서 별표가 아니라 그냥 맞추라고 맨날 내는 문제야. 맞추라고 그냥 10번 언더쯤에 맨날 내는 문제니까. 자, 다음 관계식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xy입니다. 얘는 아무거나 집어넣는다고 성립한다라는 얘기는 아니죠. 모든 실수 xy라는 표현이랑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xy예요.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xy 순서상은 무수히 많죠. 2 빵이어도 되고 3 1이어도 되고 4 2여도 되고 정수 범위가 아니라 무리수에도 연락이 많겠지. 그럼 방금처럼 푸시면 안 된다라는 거. 저 관계식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이 과정만 추가되는 거죠. 한 문자로 표현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x를 y로 표현하든 y를 x로 표현하든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y를 x로 표현할게요. y는 x-2지. 자, 그럼 이거 써볼게. y 자리에 x-2 써서, 자,
그럼 한 문자에 관한 항등식이 됐죠. 이것도 한 방에 정리합시다. ax제곱 플러스 bx제곱이니까 a 플러스 b가 x제곱의 개수가 될 거고 1차항 마이너스 2bx 플러스 cx니까 c 마이너스 2b의 x. 자, 앞에서 상수항 없고 마이너스 20 플러스 4지. 자, 이게 모든 실수 x에 관하여 성립하면 되죠. 모든 실수 x가 딱 정해지면 x가 정해지면 그에 대응되는 y는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 저는 이미 한 문자로 표현했으니 더 이상 살펴볼 게 없어요. 이거 빵, 빵, 빵 나오면 되죠. 자, 그럼 c는 2가 나와야 되겠고 얘가 빵이니까 c가 2인데 얘가 빵 나오려면 b는 1 나와야 되겠고 b가 1인데 맨 앞에 거 빵 나오려면 스몰 a는 마이너스 1 나오면 되죠. 여기도 뭐 집에서 순식간에 샥샥샥 푸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또 뭐 재방송이 나왔는데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 이미 우리는 1, 2단원부터 뭐 나눗셈을 아까 지난 시간에 직접 해보고 가로로 표현하는 것도 해봤으니 이 풀이 방법 정도만 숙지합시다. 여기는 fx, gx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보통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ax를 다항식 나눈다라고 했을 때 그 몫을 qx 보통 교과서에 ax, bx, qx, rx로 나와 있으니까 저는 이걸로 표현할게. bx로 나눴을 때 이거 가로로만 쓸 수 있으면 되죠. 이게 얘로 나눴대. 나누고 뒤에 곱해지는 게 목, 더해지는 게 나머지. 그죠? 얘는 필연적으로 항등식입니다. 왜 항등식이냐? 예를 들면 37을 3으로 나누면 몇 번 들어가? 12번 들어가고 나머지 1이죠. 이거 그냥 다항식으로만 썼을 뿐이에요. 이걸 우리가 몫이라고 하고 얘를 나머지라고 하죠. 당연히 항등식입니다. 왼쪽에 있는 걸 다른 모양으로 표현했을 뿐이니까 방정식이 아니고. 자, 뭐 여러분들 다 표현하실 수 있을 테니 저는 제가 설명드려야 될 부분만 보고 그대로 볼게요. 이건 좀 취사 선택해서 푸셔도 될 것 같아. 취사 선택해달라는 얘기는 직접 나눌 거냐, 항등식을 이용할 거냐. 적절히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저는 아마 이 책에 나온 내용이랑은 좀 다르게 볼게. 저 3차식이 저 2차식으로 나눠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나눠 떨어지면 우리가 결국은 이꼴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방법은 뭐 이런 경우가 있겠고 얘로 나눠 떨어진대. 여기를 미지수로 잡고 항등식 형태로 풀어내는 경우가 있고 얘는 충분히 나눠볼 수 있지 않아? 그냥 나눠볼 수 있습니다. x제곱 한 칸 띄고 px 이 뭐야? 얘를 직접 나눠볼게요. 에이. 자, 직접 나누어서 나누어 떨어지기. 나누어 떨어지면 뭐 나머지가 없으면 되죠. 그냥 빵입니다. 자, 여기 x면 x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qx. 자, 위에서 아래 빼면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p 마이너스 q의 x 마이너스 8. 자, 마이너스 4 집어넣으시면 자, 그럼 여기서 여기 빼는 거니까 p 마이너스 q에 플러스 16에 x가 되겠고 얘에서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4q가 되겠죠. 더 이상 들어가니? 안 들어가지? 2차식으로 나눴는데 마지막에 1차식 꼴이 나왔습니다. 근데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x값에 상관없이 항상 뭐 나오면 돼요? 0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0이 나오고 얘가 0이 나오면 되니까 그대로 q는 2가 되겠고 p는 14가 될 겁니다. 자, 됐지요?
마이너스 14니? 마이너스 14죠? Q가 2니까 죄송. 여기 마이너스. 자, 첫 번째는 제가 직접 나눴습니다. 직접 나눴고 그리고 제가 가끔 글씨를 이렇게 쓴다고 잘 못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K는 보통 이렇게 쓰고 Q는 이렇게 씁니다. 알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 A, 알파, 시그마, 뭐 D 이건 다 구분해서 쓰셔야 돼요. 이 중에 특별히 이공계 가지고 물리나 화학을 좀 많이 하실 분이면 이 소문자나 그리스 기호 문자를 되게 많이 다룰 거거든. 뭐 람다니, 감마니, 카파니, 델타니, 오메가니. 그럼 본인이 그 알파벳을 쓰고 나중에 본인이 못 알아보는 경우 생기거든. 저는 1학년 때부터 좀 습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웬만하면 L이랑 Q는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L도 이렇게 쓰시는 분들 많을 텐데 나중에 1이랑 구분하기 좀 어려워. 그게 과학이 됐든 수학이 됐든. 강제는 아니야. 근데 저는 그렇게 쓰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자, 2번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볼게. 자, x에 관한 다항식, 3차 다항식이네. x제곱 플러스 p로 나눴더니 몫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나머지 구하래요. 아이, 왜 자꾸 괄호를 쓰지? 자, 얘로 나눴더니 얘가 몫이래. 몫이 x 플러스 1이라고 주어졌어. 근데 그때 나머지 rx 구하라는 얘기죠. 얘는 그냥 이렇게 가로 쭉 쓸 수 있잖아. 얘만 구하면 됩니다. 얘를 어떻게 구해요? 이거 전개해서 갖다 넘기면 되지. 자, 짠 없어질 거고 이거 절로 넘겼을 때 2차항부터 p-1의 x제곱 1차항 2-p의 x 상수항 이렇게 될 텐데 지금 몇 차식으로 나눴니? 2차식으로 나눴지? 2차식으로 나눴는데 이게 2차식이면 나머지가 될 수 있어? 없지? p가 얼마 나오면 돼? 1 나오면 되죠. p는 반드시 1이어야만 합니다. 이게 나머지라며? 나머지가 되려면 2차항 없어야죠. 자, p가 1이면 결국은 얘는 없어질 거고 1이니까 x 마이너스 2가 나머지란 얘기.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직접 나누는 게 좋을 때도 있고 이렇게 항등식을 이용해서 푸는 게 더 나을 때도 있다라는 거고. 자, 제가 조금 부지런히 할게. 두 개만 더 보면 될 것 같아. 3-5에 이거는 제가 과정만 한번 숙지를 해보고 넘기겠습니다. 그럼 맨날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맨날 직접 나누면 되겠네. 그건 아니야. 차수가 굉장히 높은 식이거나 하면 직접 나누기가 어렵지. 항등식을 써야만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하실 줄 아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얘는 이거를 전개할 수는 있겠죠. 전개를 하고 직접 나눌 수도 있겠지. 근데 나누려고 봤더니 얘를 전개하면 3차식이고 4차식을 3차식으로 직접 나누면 계산이 좀 복잡하겠지. 복잡하니까 조금 다른 방법으로 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제가 가로로 쭉 써보면 저 3차식으로 나눴대. 나눌 때 특징은 일단 몫은 모르니까 qx라고 두고 근데 다만 나머지는 몇 차식 이하로 나와야 되죠? 2차식 이하로 나와야 되지.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그럼 이 나머지를 이렇게 두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지. 제가 A는 0이 아니다 이런 표현 없으니까 얘는 2차식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A가 0이면 1차식이고요. A, B가 둘 다 0이면 상수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 이 상태에서 개수 비교가 좋겠니? 수치 대입법이 좋겠니? 수치 대입법이 훨씬 더 계산이 편하겠지. 개수 비교법을 쓰려면 여기 또 1차식을 미지수로 잡아야 되니까 x에 1, 2, 마이너스 2를 집어넣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그럼 저는 여기 과정까지만 볼게요. 오늘 제가 끝내야 되는 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게 두 개 있어서 1 한번 집어넣으면 AB식 관계식 하나, 2 한번 집어넣으면 관계식 하나, 마이너스 2 한번 집어넣으면 관계식 하나 나오겠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못 풀 리는 없을 겁니다. 못 풀 리는 없을 테니. 자, 두 번째. 얘도 초이스를 할 수 있어요. 직접 나눠도 돼. 4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는 거는 사실 할만하죠. 막 5차식 이상이 어려운 거지. 그 다음에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 두 번째 유형은 여러분들이 거의 100% 확률로 시험에서 보게 될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는 경우죠. 자,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는 경우에 뭐 뒤쪽에서도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일단 이 단원에서 숙지해야 되는 내용 정도만 볼게. 얘를 직접 나누셔도 돼. 저는 그 방법은 지금 쓰지 않겠다고. 얘로 나누면 어떤 몫이 있을 거예요. 나머지는 몇 차식? 네, 1차식 이하 이렇게 돼야 되겠고 요게 나머지죠. 네,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는 식은 왜 어려울까? 집어넣을 수 있는 x값이 몇 개밖에 없습니까?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는 경우는 적절한 x값 한번 집어넣으시고 당연히 적절한 x값은 2겠지. 나는 몫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구하는 데 집중하는 거니까 얘가 그냥 빵으로 날아가는 애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럼 x에 2 집어넣으면 얘는 18이고 이거 빵이고 자 이렇게 관계식이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본기를 한번 보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배웠니? 과정. 뭐 미적분 1을 배우신 분이면 양변 미분하신 분도 있겠고 그건 이제 선행이 1년 이상 그건 오버 그건 안 돼. 1학년 때 답지에 서술할 수 있는 방법이 한 문자로 표현하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일단 수학에서의 가장 기본은 문자를 줄이는 게 좋아요. 문자가 많을수록 계산이 복잡하고 식에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제가 관계식을 얻어냈다는 얘기는 둘을 다 구할 수는 없지만 한 문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A를 B로 표현하셔도 되고 B를 A로 표현하셔도 되는데 딱 식의 모양상 B를 A로 표현하는 게 더 이뻐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문자로 표현하고 아마 이렇게 배우셨을 거야. 인수분해 후 약분한다 라고. 자, 저기다 제가 집어넣어 볼게요. B 자리에 이거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 아니 선생님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18만 넘겨봐. 좌변으로. 그리고 이 두 형님은 제가 A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겠죠? 맞죠? 저는 지금 가장 정석적인 방법을 보는 거야. 얘는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됩니다.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 되죠. x제곱 플러스 4, x제곱 마이너스 4. 더 나가서 x제곱 플러스 4,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숨어있던 인수가 나오지? 숨어있던 인수 나옵니다. x 마이너스 2. 약분하라고 했어. 그럼 x 마이너스를 양변 약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 약분했으니까 하나는 그대로 남아있고 여기 이렇게 됩니다. 이 다음에 다시 뭐 집어넣어요? 또 x에 2를 대입하면 되죠. 이건 8이고 2 대입했으면 이게 스몰 a지. 스몰 a는 32 나오겠네. 짜짜짜짠. 자, 됐습니까? 자, 스몰 a가 32면 뭐 여기다 집어넣으면 쟤는 뭐 마이너스 46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는 이렇게 쓰시면 되죠. 물론 여기 미분까지 배우신 분이면 저 한번 대입하고 양변 미분하고 집어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적분이래. 근데
그거는 좀 답지에 적기는 좀 애매하고. 자, 제가 연습 문제에서 이제 하나의 유형만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기본 유형에 있어야 되는데 이 책에는 기본 유형이 없어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잘하실 거야. 자, 3-3번만 한번 봐봐. 제가 칠판 지울 동안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건 뭐 변형하는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 먼저 다음 등식은 x값에 관계없이 성상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항등식이지? 항등식입니다. 자, 이거 전개하면 몇 차씩 나오겠니? 20차식이지? 그럼 어떤 뭐 정신에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20차식을 전개할 리는 없을 거야. 그리고 이 식은 오름차순 돼 있니? 내림차순 돼 있니? 오름차순 정리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당연히 항등식이에요. 항상 성립. 항등식인데 지금 이 유형은 뭐에 관하여 물어보는 거냐면 개수의 합에 관하여 물어보는 문제고 뭐 굳이 학교로 따지면 백양 여전히 또 행신, 식 변형은 행신. 행신이랑 백양은 여기서 좀 껄끄러운 유형들을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킬러라기보다 잠깐 기본적인 그 문제집에 있는 문제만 잘 풀다가 비트 문제들을 되게 많이 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 고등학교 진학을 해서 여기 학원 시험 대비 교재를 보면 알 거야. 그럼 먼저 기본이 돼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건 뭐 구하라는 얘기니? 1 넣어서 한글로 표현하면 A0부터 A20까지 합이 뭐지 한글로? 개수들의 총합 아니에요? 개수 총합입니다. 구하는데 어려우신 분은 없을 거야. 이게 항등식이니까 당연히 제가 양변에 x에 1을 대입하면 좌변 1입니다. 그리고 우변은 상수항 1차 항계수, 2차 항계수, 3차 항계수, 20차 항계수까지 쫙 더해진 게 나올 거야. 이걸 한글로는 보통 개수 총합을 구하여라 라고 나오면 x에 뭐 집어넣었어? 1 집어넣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실제 학교 시험에 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이 뭐 센스면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아, 이거 제곱이야. 이쪽이 제곱. 죄송. 이런 모양이라면 한글로 표현했을 때는 x-1에 관하여 오름차순 정리돼 있고 이때 이 A0, A1, A2 이것들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이번엔 x에 뭐 집어넣어야 돼요? 2 집어넣으면 되죠. 그때그때 달라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센스 없게 무조건 x에 1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x에 1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반적으로 x에 1 집어넣고 구한다는 얘기지. 자, 두 번째는 근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거 구할 줄 아셔야 되고 얘는 뭘까요? 홀수차. 홀수차항의 개수 총합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번에 x에 뭐 집어넣는다고 배웠지? 오케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3의 열제곱이죠. 이쪽.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부호가 이렇게 교대로 반복이 되지. 여기 짝수차항이면 개수가 그대로 플러스고 홀수차항이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이 두 식을 더하거나 빼면 무언가의 식을 얻어낼 수 있고 더하겠니 빼겠니 이 문제에서는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빼면 1-3의 열제곱이 빼는 이유가 그럼 짝수차항이 다 날아갑니다. 짝수차항이라기보다 짝수차항의 개수가 다 날아갑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놈은 이거 양변 2로 나눈 거니까 일단 이렇게 구해낼 수는 있지. 자, 이 두 개가 가장 기본이고
첫 번째 개수 총합 구할 수 있어야 되고 학교 시험이 여기까지만 나올 리가 없지.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건. 네. 네, 네. 1. 134라고 돼 있다고? 어디가? 여기? 책이 병신이네. 135. 133은 못 구해. 못하. 오우씨. 상품권이라도 줘야 되나? 왜 내 비매는 정상이지? 135입니다. 홀수창. 자, 이게 이 책에 나온 기본 얘기고 개수총합. 개수총합은 지금 상수항 포함했어 안 했어? 했습니다. 상수항 포함해서 개수총합 구할 수 있어야 되고 홀수창의 개수총합이나 짝수창의 개수총합 구해야 되고 구하는 아이디어는 일반적으로 얘는 x에 1 집어넣는 거 얘는 x에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은 식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였고 두 개만 더 추가해서 여러분들을 숙제해 주시면 돼요. 학교 시험에서 여기서 두 가지를 더 물어봅니다. 상수항이랑 어려운 건 아니야. 또 까먹을까 봐. 상수항은 뭐 집어넣으면 구하겠니 여기서? A0죠 지금 상수항이. 그죠? X에 0. 일반적으로. 그럼 상수항은 얼마예요? 1이지 1. X에 0 집어넣으면 좌변 1의 열제곱이 이거 다 날라가고 얘는 1인 거 알 수 있죠. 이거를 따로 구할 줄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학교 시험에서는 보통 짝수 번째 항의 합이면 이렇게 물어보는데 의도적으로 이거 빼놓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많습니다. 실수하시면 안 돼요.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이건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라 실수만 안 하면 돼. 이렇게 나오면 이거 구하신 다음에 상수항은 따로 빼주셔야겠지. A0이 없습니다. 여기. 자, 마지막. 최고 차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겠니? 적절히. 한글로 표현하면 좀 웃긴데. 아니 적절하게라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은 게 얘를 전개해서 최고 차항이 나오려면 얘만 냅다 10번 곱한 거 아니야? 얘만 냅다 10번 곱하면 x의 20제곱이 될 게 자명하고 그럼 얘는 1이 나와야겠죠. 맞지? 그러면 짝수 번째 항인데 또 이렇게 안 물어보고 뜬금없이 이렇게 물어본다. 이거는 A0부터 A20까지 합 구하고 상수항 따로, 최고 차이 개수 따로 구해서 빼달라는 얘기야. 실제 이 문제처럼 계산이 쉽진 않겠죠. 이거보단 조금 어렵게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여기 개수가 2라고 주어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제가 딱 3단원까지 연습 문제까지겠죠. 당연히 나머지 정리 전까지니까 시험 공부하시면서 지금 연습 문제가 이 책이 많지는 않은 책이라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아마 다음 시간쯤부터 좀 어려운 내용일 것 같고 여기까지만 깔끔하게 풀어주세요.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응? 네네.